오늘은 서울탑 마취통증의학과 송지호 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허리, 어깨, 목, 무릎 통증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알아볼 주제가 허리, 어깨, 목, 무릎 통증인데요. 보통 환자분들께서 어떤 질환으로 많이 내원을 하시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생활습관이나 노화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십니다. 환자분들이 주로 겪는 허리 질환은 디스크라고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깨 질환으로는 오십견으로 알려진 유착성 관절염과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있습니다. 목 질환 또한 목 디스크가 제일 흔하고요. 무릎 질환의 경우에는 50대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내원하시곤 합니다. 환자분들이 대표적으로 겪는 허리 질환이죠. 허리 디스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허리 디스크는 현대인의 주요 질병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드문 편입니다. 허리 디스크란 척추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이 빠져나와서 신경판을 눌러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린 증상을 말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통증이 별로 없어서 대형 치료가 미흡하기 쉬운데요. 나중에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해져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허리 질환 중 하나인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것 이외에도 척추관 협착증 또한 관련된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질환인가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라고 하는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발생하는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의 수액이 딱딱해지고 척추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부풀어 오릅니다. 이로 인해서 척추를 감싸고 있는 관절이나 인대도 점점 두꺼워져서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게 많이 발병하는 편인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가다 쉬다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는 젊은 사람에게, 척추관 협착증은 노년층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한쪽 다리가 저리고 앉아있거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양측성으로 잘 발생하는데 걸을 때 통증이 심해져서 조금만 걸어도 앉아서 쉬어야 하고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내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꼭 수술을 해야만 낫는 병일까요? 허리 통증이 있거나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통증이 있을 때는 초기에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척추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CT나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척추 질환이 발생하면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척추 환자의 90%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병원을 찾게 되면 물리치료, 약물치료, 특수신경블록 치료 등과 같은 비수술적 방법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서 다리가 마비되거나 대소변에 장애가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수술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병원을 찾아 진단받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치료법 중에 특수 신경블록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특수신경블록 치료는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실시간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해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서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항염증제를 사용해서 척추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최신의 치료법입니다. 또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시술 부위와 약 성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환자에 맞춰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에도 의료진과 대화하며 편안하게 받을 수 있으며 시술 시간도 몇 분 이내로 부담 없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급성 요통, 좌골신경통,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지속될 때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존적 치료 중 하나인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체외 충격파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충격파는 음파의 일종으로서 충격파를 몸 안쪽으로 넣어주면 매우 짧은 시간에 높은 양압에 이르고 난 후 급격히 압력이 떨어져서 음압으로 변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압시기와 음압시기 모두 치료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음압시기에서 무수한 미세 방울들을 형성하는데 이것들이 조직에 치료적으로 유리한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힘줄염, 무릎 슬개건염, 어깨 회전근개 질환 및 근막 통증 증후군 등에서 수술 및 주사 치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 효과가 뛰어납니다. 체외 충격파의 제일 큰 장점으로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며 마취나 절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압력의 세기를 조절해서 치료 시 통증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척추 질환에는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와 좋은 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한꺼번에 들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디스크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빠르게 걷는 운동을 1회 50분 정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게 되면 척추 근육이 튼튼해지고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 검사나 수술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초기에 전문의를 찾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치료 기간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좋게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 부담 없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어깨와 관련된 질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은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증상을 갖고 있나요? 사실 오십견은 정확한 진단명이 아닙니다. 예전 진단검사들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 50대에게 많이 오는 어깨의 병을 오십견이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널리 쓰이게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십견의 정확한 의학 명칭은 유창성 관절낭염인데요. 어깨를 둘러싼 관절막에는 어깨를 원활히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윤활유가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에 노화와 염증이 생겨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로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바깥쪽으로 들 때 통증이 있으며 야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십견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료법도 알아봐야겠죠? 사실 오십견은 치료하지 않아도 대부분 낫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의 원칙은 수술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이며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동적인 관절 운동을 통해 관절 운동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벽 스트레칭을 환자들에게 자주 권해드립니다. 옆에 벽이 있다고 보시고 벽을 따라 조금씩 팔을 올리며 기대어 봅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분들은 20도에서 30도도 못 올라가시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이 범위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환자 중 90%는 수술적 치료 없이도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온찜질과 재활 운동, 약물 치료, 관절내 주사, 그리고 물리치료 등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십견 이외에도 회전근개 파열도 이 어깨 질환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이 부분적으로 손상됐거나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40, 50대의 경우 어깨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힘줄이 끊어지거나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20,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 어깨와 팔뚝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주로 밤에 아프고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돌리는 동작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파열이 심할수록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두드러지고 팔을 스스로 올리지 못하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네, 대표적인 어깨 질환이죠.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사실 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많은 환자분이 두 질환을 쉽게 헷갈려 하십니다. 두 질환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통증이 일어나는 각도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 60에서 120도에서 통증이 생기곤 하죠. 이외의 나머지 각도에서는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십견의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 범위가 아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픕니다. 하지만 환자마다 증상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회전근개 파열은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 등으로 나뉩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 대부분 비수술적으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죠. 비수술적 치료로는 약물 치료, 관절내 주사, 그리고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 인대 강화 주사, 그리고 체외 충격파 등이 있죠. 완전 파열이 되어도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완전 파열이 아주 심할 때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깨 질환이죠. 석회화 건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회화 건염은 무엇이고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석회화 건염은 석회성 물질이 어깨 관절에 쌓이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석회는 우리 몸에서 뼈를 이루는 성분으로 석회화 건염이 생기는 의학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나 혈류 공급의 장애 등으로 석회가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깨에 석회화 건염이 발생하면 어깨뿐 아니라 팔뚝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깨를 누르거나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통증을 참지 마시고 빨리 전문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석회화 건염의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석회화 건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 수술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석회화 건염은 대부분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석회의 크기가 작거나 힘줄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약물 치료, 재활치료 등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석회화 건염을 진단받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목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목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최근 20, 30대 목 디스크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이 있습니다. 목을 쭉 빼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모니터를 장시간 보게 되면 목뼈가 원래는 C자 형태를 띠어야 되는데 점점 일자로 변하게 됩니다. 흔히들 거북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목을 잡아주는 근육이 머리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부담을 받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근육 경직과 염좌를 반복해서 결국 디스크가 망가지게 됩니다. 목덜미 그리고 어깨 상부의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병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어깨나 팔까지 통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척수에 손상까지 줘서 다리에 힘이 약해지거나 마비까지 되기도 합니다. 증상이 있다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꼭 진단과 치료를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목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목 디스크 자체가 예후가 좋은 만큼 주사요법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인대를 치료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롤로 인대 강화 주사가 있습니다. 인대 재생을 돕는 주사액을 이완된 인대 부위에 직접 주사를 해서 인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용된 주사액은 인체에 해가 없는 삼투압 용액으로 진행이 되며 치료를 통해 인대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약해진 척추 근육의 균형이 바로 잡히게 되죠. 인대 강화의 두 번째 방법으로는 DNA 주사 요법이 있습니다. 혈관 내에 콜라겐과 같은 성장인자를 자극하는 거죠. 세포의 증식과 치유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인대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목 통증 개선에 좋은 운동이나 평소 습관을 좀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요? 대표적인 목 건강 운동에는 맥킨지 신전 운동이 있습니다. 견갑골을 모으고 턱을 목 쪽으로 당겨주면서 신전시켜주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지만 심하게 턱을 당겨서 목이 꺾일 정도로 하는 것은 목 디스크 예방에는 좋지 않습니다. 또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심하게 힘을 주어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목 디스크 근처의 염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귀와 어깨에 중심선이 일치하는 정도로만 그리고 견갑을 모아서 등을 꼿꼿하게 펴주는 정도만 자연스럽게 바로 서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 디스크의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일상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다가도 틈틈이 고개를 신전시켜주거나 등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도 목 디스크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릎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릎 질환의 경우에는 어떤 환자분들이 주로 내원하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노화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무릎 질환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데요. 주로 퇴행성 관절염, 활액막염, 연골연화증, 무릎 인대 손상, 그리고 반월상 연골 파열 등 다양한 질환이 있겠습니다. 무릎 질환으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증상은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프다,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프다,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프다, 그리고 관절이 붓고
열이 난다 등의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무릎 질환의 경우는 연령별로도 증상이나 질환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경우 무릎 질환을 의심하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무릎 질환이죠. 퇴행성 관절염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대표적인 노년 질환으로 불릴 만큼 50대 이상의 남녀 모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무릎 연골이나 연골판이 손상되거나 대퇴골 및 경골의 변형 등의 퇴행성 변화가 찾아오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만약 무릎의 통증을 방치하면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무릎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증상은 하중이 가해지는 활동을 한 후 나타나는 무릎 통증입니다. 초기에는 휴식으로 통증이 소멸하나 관절염이 진행되면 휴식을 취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행된 관절염에서는 염바름이 느껴지며 관절이 붓는 증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외부 활동이 감소하여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다양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관절염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총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2단계에 해당하는 관절염의 초기의 경우에는 운동요법이나 체중 조절,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다른 원인 병변이 없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관절염 약물 복용, 그리고 연골 주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인대 강화 주사, 체해 충격파를 통해 손쉽게 통증 치료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체해 충격파의 경우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변 조직의 재생을 촉진해서 증상을 치료하는 최신의 비수술 치료법입니다. 이런 비수술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3, 4단계 중등도 이상의 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나 상위 경골 교정 절골술,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수술,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을 통해 치료하기도 합니다. 사실 연골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연골이 찢어지거나 닳아서 아픈 게 아니라 퇴행성 변화로 인한 주변 조직의 염증으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체해 충격파 치료의 경우 이러한 염증을 안전하게 그리고 부작용 없이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며 마취나 절개할 필요가 없죠. 또한 이전에는 충격파 치료 시에 통증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집중형 충격파와 방사형 충격파를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압력의 세기를 줄여 치료 시의 통증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사 치료나 물리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만성 통증 부위나 최근 발생한 급성 통증 부위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 질환을 치료한 뒤에 따로 관리를 잘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약 먹고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관리하는 병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계속 걸어야 하는데 무릎이 체중을 지탱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관절염을 우리가 통증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요. 먼저 무릎 질환을 가장 쉽게 조절하는 방법은 체중 조절입니다. 걸을 때는 체중의 4배에서 5배의 힘이 무릎에 가해지고 달리기를 할 때는 10배의 체중이 무릎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죠. 두 번째, 무릎과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앉아서 한쪽 무릎을 쭉 편 상태로 다리를 들고 10초간 버티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으로 하루에 100회씩 시행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양반다리를 한다든지 쪼그려 앉기 등의 자세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죠. 네, 지금까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송지호 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허리, 어깨, 목, 무릎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